이번에는 고창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그리고 관광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상호 독립적으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분야인데요. 우선 문화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창은 이제 일단 제가 볼 때 그 시스템상 기존 문화원하고 신설된 그 문화관광재단 이 기능과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루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고창만의 고창 고유의 토속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장려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다. 고창만의 문화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고요. 이 문화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그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그 기본 수입 보장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고창에 대해서 잘 알고 고창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각종 용역과 또 시행되고 있는 예산에서 배제된다면은 그거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창 관내 문화 종사자들과 우선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분야별 상의를 하고 예산도 배정하는 또 그분들이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하는 관례가 좀 정착되었으면 하고요. 고창 문화마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문제도 좀 깊이 상의하고 또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주 불편사항은 현대화하되 외관은 예를 들어 서울의 북촌이나 필동 그 남산 밑에 필동 그 한옥마을 이런 모델로 해서 전통미를 보존하고 거기에다가 고창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현대식 카페, 공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공방거리, 전통 상점, 또 전통 놀이, 궁중에서 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사동을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인사동 그런 그 컨셉이죠. 전통 놀이거리를 배치해서 전체 그 컨셉을 슬로우 시티로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고창 고유의 볼거리, 쇼핑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현재 동산동 일대 140억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소요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연 이게 도회지식의 편의 위주 개발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뭐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죠. 네네. 전체적으로는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고창만의 고유미를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꼭 하나 문화 분야에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정신문화 부분입니다. 문화는 정신문화도 그렇죠. 있으니까 고창하면 의향이라고 하는 의향 고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의인들이 많고 그렇죠. 또 봉사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문화, 또 봉사, 기부문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 의인들을 기리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부에 앞장서온 각계각층의 군민들, 그리고 출향인들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기리는 문제. 이걸요, 사실은 어른들을 기부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유년의 시절부터 기부가 습성화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표창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꼭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고창군 출신의 많은 출향인들 또 그리고 재향 군민뿐만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사실 그 기부 문화를 했던 것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세대에도 그렇죠. 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정신문화의 계승, 보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단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기부에 앞장선 그 출향인들한테는 명예 군민증 이렇게 발급하는 제도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뭐 다들 뭐 남을 위해서 일하겠다, 일꾼이 되겠다 다들 그러시는데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고하니 평생 남을 위해서 내가 기부해 왔는가, 봉사해 왔는가.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일꾼이 되고 봉사가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일만,
자기 입장만, 자기의 입신만, 자기의 성공만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의 대표 또 공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군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고요.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기부문화, 이것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 사회에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에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것들은 이런 기부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습성화되어 있는 그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표창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위 관리나 유명 인사 이런 분들이 위주의 표창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고창에는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호암마을에서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신 이태리 수녀님, 이분에게 소록도 그 고흥군에서는 군 의회에서 의결해서 오스트리아 돌아가는 그 수녀님들께 평생 연금을 드려요. 고창군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고민하고 검토해봤는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 연금 받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아니죠. 50년, 60년을 봉사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기리는 문화가 되어야 이게 우리 고창 발전,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작은 지자체지만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사실은 고창에는 삼양사라고 하는 우리 고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창 출신이기도 하고 민족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뭐 친일의 어떤 굴레도 있습니다만은 그 삼양사 소작지 방안을 위해서 정말 어린 학창 시절, 아니 학창 시절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은 소년 시절부터 그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헌신한, 또 그분 이름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궁산 마을에 참 좀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좀 의인장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네요. 고창 위해서 정말 이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고창이 인물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물의 고장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인물을 우리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정말 그분들을 기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본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화가 국력이다 하는 말씀들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만이 우리 지자체의 활력도 문제지만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